발표는 스플렁크 7.2 세기능 소개를 주제로 스플렁크 최승돈 매니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반갑습니다. 스플렁크 코리아에서 세일스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최승돈입니다. 네, 저 식사를 다 하셨나요? 네, 저 딱 이제 졸업기 시작할 시간인데 저희 스플렁크의 포럼의 첫 시간으로서 스플렁크의 데이터 플랫폼인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의 새로운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면 12월입니다 벌써. 네, 2018년 연초에 다 계획하셨던 일들 다 잘 이루셨나요? 네,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 거 보니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이 11월 말쯤 되면 연초에 계획했던 살도 빼고 지식도 넓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가 항상 이때쯤 되면은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서 뭐 있다가 12월 때는 열심히 모르겠다 이러고 술 먹으러 다니고 맨날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2018년 별로 한 달밖에 안 남은 2018년에 제가 이 늘어난 뱃살과 그 빠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항상 제가 그 거울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다잡을 때 이제 쓰는 어떤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하신 역사적인 명언이 있어서 그걸 공유하고 이제 세션을 같이 시작하자고 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모르긴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스플렁크 손정희 회장의 트위터에 이 어떤 분이 머리가 계속 후퇴해서 대머리가 되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 손정희 회장이 말씀하신 게 머리카락이 후퇴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전진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명언을 남기셔서 저도 항상 이걸 마음에 삼기면서 저도 전진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스플렁크도 굉장히 많은 2018년 동안 전진을 했습니다. 벌써 7점대가 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2 큰 두 개의 메이저 릴리즈 버전 릴리즈가 됐고요. 이 전진들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스플렁크 고객들이 스플렁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뿐만 아니고 요사이 바뀌고 있는 어떤 클라우드나 컨테이너나 계속 바뀌는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이 바뀌는 거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고 그거를 더 훨씬 쉽게 확장할 수 있고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보다 빠른 성능으로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어서 결국은 고객이 스플렁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 좀 더 쉽게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큰 토픽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이 전체적인 플랫폼 내부에 이제 AI나 머신러닝 같은 기능을 타서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예측하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쉬운 것부터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성형을 좀 했고요. 왼쪽이 여태까지 많이 쓰고 계시던 이제 7.0까지의 스플렁크 UI입니다. 약간 좀 힘없는 초록색에서 요사이 2018년에 맞는 좀 UI 모더나이제이션을 이뤘습니다. 고객들이 이 7점대, 7.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고객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고는 이제 왠지 검색이 좀 더 빨리 도는 것 같고 뭐 데이터도 좀 더 믿을 만한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고 ITSI, 뒤에 설명드린 ITSI나 ES나 여러 가지 스플렁크에서 제공하는 앱들도 이런 UI로 통일된 UI로 계속 가게 될 예정이고요. UI뿐만 아니고 뒷단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세션 508이라고 이런 어떤 그 장애우들을 위한 이런 액세서빌리티 서비스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스플렁크의 화면을 읽어준다든지, 뭐 마우스를 못 쓰는 장애우가 있을 때 어떤 키보드만으로 스플렁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액세서빌리티 어드밴스도 굉장히 뒷단에서는 수백 가지 정도의 인핸스먼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닷컴프에서 가장 큰 환호를 받았던 드디어 스플렁크가 허여멀건한 미국식 UI에서 다크 테마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던 기능이고요. 사실은 별건 아니지만 기존에 이제 뭐 현황판, 뭐 보안센터나 관제센터에서 현황판을 만들 때 대부분 한국 사람들 해외에서는 이제 검은색 화면을 선호를 하시고 기존에 스플렁크를 하려면 CSS 같은 걸 다 개발을 해서 수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게 변경이 전혀 필요 없이 쉽게 바꿀 수 있는 UI가 생겼습니다.
실은 이런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가장 관심 있는 게 그래서 얼마나 빨라졌는데가 가장 큰 차이겠죠. 이때까지 계속 조금씩 스플렁크는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모델 가속화나 뭐 아니면 옵티마이저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했었는데요. 요번에 들어간 기능들은 좀 더 곧장 여러분들이 성능의 향상을 느낄 수 있게 어떤 이벤트 검색할 때의 속도라든지 이벤트를 통과할 때의 속도 굉장히 많이 매일매일 쓰시는 쿼리들이 굉장히 성능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2년 전 버전 대비 근 50%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었었고요. 그거 하기 전에 스플렁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아시다시피 어떤 포워더나 원격에 있는 로그들이 포워딩을 해서 인덱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버켓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고죠. 스플렁크에서 어떻게 보면 샤딩 한다고 보시게 되겠죠. 버켓이라는 데 담기게 되고 그런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 tsIDX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스플렁크가 어떻게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본 로그 데이터는 저널이라는 형태로 해서 압축이 돼서 그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UI를 통해서 어떤 검색문을 날렸다. 서치헤드에 검색문을 날리면 이 서치헤드 검색문은 리스피라고 하는 스플렁크 내부 쿼리 랭귀지입니다. 이 랭귀지를 통해서 여기 이제 인덱스로 내려가고요. 인덱서에서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버켓, tsIDX, 저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검색 결과를 만들어서 이걸 다시 서치헤드로 던져주고요. 서치헤드에서도 작업을 해서 결과를 클라이언트까지 던지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거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인덱스에서 결과를 보이는 방식, 그 파일의 형식이 예전에는 CSV 파일이었어요. 압축된 CSV 파일 형식이었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량이 굉장히 결과 값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어떤 데이터의 뭐 카데널티가 높거나 그렇게 되면은 요 데이터를 가져가는 데이터를 싸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성능이 많이 저하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자체적인 바이너리 포맷을 만들었습니다. 인코딩, 디코딩 속도도 훨씬 빠르고 데이터 디둡 같은 걸 해가지고 성능의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포맷을 새로 만들었고요.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0만 건, 1000만 건에 대해서 스탯 썸 그냥 카운트 썸을 했었을 때 결과값을 보시면 100만 건 했을 때 8초에서 4초 그리고 1000만 건 했을 때 53초에서 17초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카데널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이런 성능의 향상을 보실 수 있는 즉각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벤트를 검색한다. 인덱스나 스타 해가지고 검색을 쫙 했었을 때 이런 이벤트를 검색하는 방식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플렁크는 이런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저장하고요. 저널이라는 파일에 gzip 형식을 써서 저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gzip보다 더 좋은 어떤 페이스북에서 만든 g스탠다드라고 하는 새로운 압축 알고리즘을 썼고요. 훨씬 더 적은 용량의 컴프레스, 디컴프레스 하는 이런 속도들도 개선되어 있는 어떤 파일 포맷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얼마나 나아졌냐 보시면 10만 건, 100만 건에 대해서 그냥 검색. 이게 다 여태까지 앞에 보여드린 한 대 기준이고요. 당연히 인덱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 값수는 적겠죠. 네, 10만 건 했을 때 20초에서 14초, 100만 건 했을 때 190초에서 108초 이런 식으로 데이터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인덱스 이벤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하면은 매트릭 얘기를 뺄 수가 없겠죠. 매트릭이 나온 지가 매트릭이라는 기능이 나온 지가 1년 정도가 됐는데 혹시 쓰고 계신 고객분들 계신가요? 네, 몇 분들 계신데 이렇게 손을 들다가 이렇게 마시네요. 예. 매트릭 아시다시피 뭐 이런 로고 데이터 사실 매트릭을 전에 스플렁크가 분석을 못했던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 매트릭은 로고 안에 숨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스플렁크가 가장 잘하는 게 이런 비정형 로그 데이터를 모아서 로그 데이터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서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낸다든지 결국 이런 비정형 로그 우리가 포맷을 알지 못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동적으로 필드를 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데이터의 소스가 로그 방식이었죠. 로그상에는 뭐 CPU 사용량, 응답 시간 이런 매트릭 숫자 값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필드로 정의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썼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나왔냐? 이게 사실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요사이 나오는 뭐 컨테이너나 클라우드나 아니면
장비에서 나오는 센서 로고 같은 것들은 이런 로고처럼 비정인 건 아니고 항상 우리가 포맷을 알고 있는 데이터거든요. 시계열 데이터고 이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1분에 한 번, 뭐 10초에 한 번씩 계속 날리면서 그거에 대한 상태값, 숫자값을 날려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좀 더 기존의 스플렁크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스플렁크는 처음의 시작은 이런 니들리는 헤이스택, 정말 지푸라기에서 단을 찾기, 수천 대 수만 대 되는 서버에서 장애되는 서버가 뭐지? 라는 검색부터 시작을 해서 검색에서 나가서 이거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 우리 CPU 사용량의 트렌드, 응답 속도의 트렌드 이런 걸 보는 여러 가지 검색, 타임스탯 이런 명령어들이 계속 버전에 업되면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 닷컴프 작년 가을쯤에 매트릭 인덱스라고 하는 이런 컨테이너, IoT,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고객분들이 더 많이 쓰시기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것들이 이제 이런 매트릭 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시계열 데이터고요. 매트릭 네임은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측정하려는 어떤 대상이죠. CPU 유저 CPU의 카운트라든지 어떤 뭐 CPU 아이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값들이고요. 메저는 말 그대로 어떤 숫자 값이겠죠. 지난 5분간의 어떤 CPU 사용량, 카운트나 게이지나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디메저는 그걸 나누기 위한 어떤 값들, 어떤 호스트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시계열이 있고 매트릭 값에 대해서 숫자 값들이 계속 바뀌겠죠. 왜 쓰냐? 속도 때문입니다. 제 위에는 일반적인 인덱스에서 일반적인 로그 데이터에서 통계값을 내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매트릭 인덱스로 동일한 데이터를 보는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밑에 건 진짜 끝났죠. 굉장히 속도 차이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최적화를 이룬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일반적인 검색문 알고 데이터 모델 가속화나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tState이라는 명령어랑 하면 비슷하게 mState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런 매트릭에 대한 정보를 통계값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tState의 데이터 모델 가속화 같은 경우는 이제 5분에 한 번씩 돌면서 그 가속화 정보를 이용할 때에 비해서 매트릭 데이터는 실시간성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곧장 쿼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m카탈로그라고 하는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멘전 정보나 어떤 매트릭 네임이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한 쿼리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로그 인덱스랑 매트릭을 저장한 인덱스랑 따로 이제 별도의 타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기존의 인덱스처럼 저장량이나 보관 주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온 기준으로는 오픈소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컬렉트 스태틱 같은 이런 어떤 에이전트에 나오는 데이터들도 곧장 모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미리 프리디파인드해서 데이터들을 쉽게 모을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매트릭을 설명을 드렸을 때 우리 데이터들은 그냥 CSV 형식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트릭 네임 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이걸 그러면 다 변환해서 써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많이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프로스트.컴프나 트랜스폼.컴프 같은 걸로 써서 이런 로그를 다 바꿔서 우리 매트릭 형태로 고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들이라서 매트릭을 이렇게 곧장 딱 적용하시기 약간 부담스러우셨던 고객분들은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버전, 올해 봄에 나왔던 7.1 버전에서는 이제 서치 타임 때 기존의 로그 데이터로 저장 데이터, 일반적인 이벤트 데이터로 저장 데이터 인덱스 데이터를 이제 매트릭 인덱스로 다시 모으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서머리 인덱스 하실 때 어떤 콜렉트라는 명령을 써서 주기적으로 지난 5분간에 나왔던 데이터를 이게 스케줄 돌리면서 서머리 인덱스에 말아서 넣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서머리 인덱스랑 비슷한 mcollect라는 명령을 써서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로그 이벤트를 매트릭 인덱스로 저장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번에 7.2에 새로 나온 거는 로그 투 매트릭이라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원래 원본은 로그 데이터 타입인데 그거를 수집하는 시점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치 타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인덱스 타임 때 이런 데이터 타입을 다 바꿔서 매트릭 형태로 바꿔서 하는 그런 기능이 나왔고요. UI로 아예 제공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스 타입에서 로그 투 매트릭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시고 필요한 어떤 메저먼트들을 정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런 프로스타 컴프나 트랜스포터 컴프를 만들어줘서 쉽게 이런 매트릭 로그 데이터를 매트릭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번 버전에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 앞에 mstat 이런 여러 명령어들 필요 없이 검색문 없이 이런 매트릭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매트릭 워크스페이스라는 새로운 UI가 추가가 됐습니다. 왼쪽이 이제 매트릭 이름이고요. 매트릭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검색문을 작성할 필요 없이 매트릭 이름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값에 대한 어떤 추이값이라든지 뭐 평균, 최대, 최소 그리고 시간으로 비교한다든지 다른 디멘전들로 스플릿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문을 다 만들어서 썼던 기능들을 쉽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매트릭 데이터를 곧장 알랏 같은 걸로 만들어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알랏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스플렁크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우리 데이터,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쉽게 알랏을 만들거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그 매트릭 워크스페이스라는 앱을 까시면은 서치 앤 리포트 앱에 하나의 메뉴, 매트릭이라는 메뉴가 하나 생기고요. 혹은 뒤에서 설명드린 F5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 IT 일반적인 관제하실 때 쓰시는 앱도 하나가 추가돼서 거의 비슷한 UI를 양쪽의 앱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2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얘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원래 전통적인 스플렁크는 아주 그냥 티피컬한 MPP 구조이죠. 앞단에 있는 검색하는 검색 서치 헤드들이 있고 데이터들은 인덱서들의 인덱스 티어에 이렇게 엑스팔류 장비들을 여러 대 놔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죠. 보통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이 데이터들은 이 인덱서들의 균등하게 분포가 되게 되고 우리가 검색을 날리거나 수집을 할 때 쓰는 CPU 자원과 그 데이터를 쓰는 스토리지는 보통 이 인덱서 서버의 로컬 스토리지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량은 그대로인데 내가 갑자기 한 달 보관하던 데이터를 1년을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기존에는 뭐 나스 같은 걸 붙여 써도 되긴 했지만 그런 거 성능이 굉장히 느려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덱서를 더 추가했죠. 데이터량이 늘어나면 늘었을수록 인덱스를 계속 추가했고요. 아무리 서버가 싸졌다 하더라도 한 대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서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하드웨어 코스트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말 그대로 인덱스 노드 추가에 대한 하드웨어 추가 비용들이 스플렁크를 확산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장애 요소였죠. 그리고 사실 스플렁크 고객분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스플렁크 검색문들은 대부분 최근 데이터만을 봐요. 어떤 저희 내부에서 본사에서 조사하는 자를 따르면 지난 일주일치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이 전체 검색의 한 97%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내가 3년치, 1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1년 데이터는 최근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요새 클라우드 시대에 내가 필요할 때 데이터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엘라스틱한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런 고민들은 저희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하둡이나 테라데이터 같은 DW 업체들에서도 이런 MPP 구조를 클라우드에 맞게 좀 바꿔보자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는 기능이고요. 전통적인 기능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이제 스플렁크 인덱스로 들어오면 최근 데이터가 핫,웜이라는 디렉토리 저장이 되게 되고 그 폴리시에 따라서 콜드라는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데이터들이 롤링아웃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앞에 있는 이런 최근 데이터들은 기존의 인덱서는 최근 데이터 혹은 자주 쓰는 데이터만 이런 디스크 캐시
용도로 쓰시게 되고 S3 같은 중앙에 있는 큰 어떤 공유 스토리지를 넣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끌어다 쓰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기존의 전통적인 이런 인덱스 스플렁크 아키텍처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A, B, C에서 최근 데이터부터 해서 옛날 데이터가 이렇게 핫, 웜, 콜드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요거를 가운데 S3 같은 어떤 오브젝트 스토리지 혹은 S3의 컴포터블한 스토리지들, 뭐 EMC나 히타치나 이런 뭐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실 때는 그런 스토리지 벤더들이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꼭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 캐시 매니저라는 생겨가지고요. 얘는 인덱서에 이제 가장 핫 데이터랑 가장 최근 쓰는 데이터나 뭐 이런 데이터들 내가 그 캐시 매니저가 잘 해서 뭐 캐싱을 해놓는 거죠.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쪽에 남겨놓고 이런 데이터들은 메타데이터만 더 이상 안 쓰는 데이터는 메타데이터만 남겨놓고 실제 원본은 그 S3 스토리지로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인덱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면은 복제본들도 가져가잖아요. 복제본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들은 밑에 있기 때문에 인덱스의 노드가 장애가 나서도 이런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 필요한 데이터가 검색에서 필요할 때만 캐칭을 해서 쓰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뭐가 좋아지냐? 결국은 돈이 줍니다. 네,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덱스 노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뭐 사용자가 늘거나 아니면 수집량이 늘었을 때는 인덱스만 늘면 되고요. 데이터의 보관 주기, 저장에 대한 저장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스토리지, S3 같은 스토리지 양만 더 늘리면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인 로컬 스토리지 대비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가격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리고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검색이나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삭제하고 그리고 보통 뭐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오토 스케일링 같은 기능을 써서 데이터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붙었을 때 인덱스를 늘려놓고 필요하면 이제 리밸런싱 같은 걸 해가지고 데이터를 균등하게 놓으면은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뭐 데이터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들을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한번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요. 아마존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테라를 하루에 1테라 수집을 하고 1년을 보관해야 된다. 365테라를 보관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내가 12테라짜리 뭐 EBS 볼륨을 끼워 넣는다면 한 31대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비용은 한 374K 1년에 드는 비용이 한 4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를 스마트 스토어로 구성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인덱스의 포프린트도 적게 되고요. EBS보다 S3 볼륨 실제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가 돼서 실제 드는 가격은 한 90K 한 1억 미만으로 한 7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능은 요번에 딱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하기 시작한 지는 근 1년 반, 2년이 됐고 실제 스플렁크 클라우드에서 올해 초부터 해서 한 7, 8개월 정도 실제 운영 환경이 돌고 있는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객사 퀄컴이라는 고객사고요. 미국에 있는 현재 한 스플렁크 1 수집량으로 한 10테라 정도를 모으고 있는 고객입니다. 뭐 데이터 센터를 쓰고 아마존도 쓰는 그런 고객인데요. 거기서 나온 결과가 어떤 테스트 결과입니다. 한 400기가 정도 수집을 하면서 어떤 요 성능이나 인덱서가 죽었을 때, 리밸런싱 했을 때 이런 성능들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능으로 보면 당연히 캐시가 안 돼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요청은 좀 느리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사이징을 할 때 최대한 우리가 많이 보는 데이터들 중심으로 캐싱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인덱스에 대한 로컬 스토리지 같은 사이징에 대한 어떤 가이드 또 뭐 이렇게 플랜이 필요해 보이는 기능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만 보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다 큰 뭐 데이터 성능에 저하 없이 쓸 수 있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어떤 인덱서가 죽었었을 때의 어떤 그걸 가정을 했었을 때 이런 인덱스 죽었을 때 다른 복제본을 가지고 있던 인덱서에서 데이터를 넘기는
그런 과정이 거치잖아요. 그런 과정이 한 9테라 정도의 데이터가 넘어간다고 했었을 때 몇 시간, 뭐 며칠씩도 걸렸다는 큰 작업들이 요 스마트 스토어를 쓰게 되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복구 시간이 굉장히 줄 수 있다는 이런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리밸런싱 했었을 때 데이터 리밸런싱을 했었을 죄송합니다. 리밸런싱 시간도 뭐 굉장히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캐시 미스 되는 데이터들은 기존의 모든 데이터가 로컬에 있는 것보다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잘 계획을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기능들은 섞어 쓸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인덱스 방식이랑 스마트 스토어 인덱스 방식이랑 같은 하나의 디플로이먼트에서 섞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어떤 테스트용 인덱스나 아니면 좀 보관 주기가 짧은 데이터 중심으로 조금씩 마이그레이션 해나가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혹시 고려를 하신다면은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머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좀 더 고확장성 구조를 가진 아키텍처를 새로 내놨다. 그리고 이런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스플렁크 인스턴스들을 좀 더 엘라스틱하게 원하는 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굉장히 비용도 기존 대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나온 기능입니다. 워크로드 관리 기능이고요. 스플렁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날라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스케줄 서치를 돌려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알람을 날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대시보드를 쓰고 CEO나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리포팅을 주기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이상한 애가 나와서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싶은 사람이 와서 전 시간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끌어주세요 이런 큰 쿼리를 날리게 되면 앞에서 돌고 있던 우리 CEO한테 보고하는 리포트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데이터 수집이 밀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존의 스플렁크들은 이런 헤비 쿼리 유저를 막기 위해서 유저별로 롤을 줘서 이 사용자는 어떤 데이터만 볼 수 있어, 이 데이터에 어떤 기간만 볼 수 있어, 혹은 이 사용자가 몇 분 이상 쿼리를 돌리면 끊어라,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워크로드를 제어했었는데요. 이런 유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스플렁크의 운영에서 워크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게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라는 7.2의 새로운 기능이고요. 밑에 따는 리눅스의 C그룹을 써서 뭐 수집에 쓰는 프로세스 아니면 특정 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CEO의 대시보드를 위한 검색들이 쏘는 풀, 혹은 어떤 비즈니스 유저가 분석하는 풀별로 해서 CPU와 메모리 사용량을 제한을 다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라는 메뉴가 추가가 됐고요. 이걸 통해서 풀이랑 룰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줍니다. 풀은 하나의 수집 풀이랑 여러 개의 검색 풀들을 둘 수 있고요. 각 풀별로 CPU 메모리 사용량을 우리가 딱 락킹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풀별로 룰들을 할당하는데요. 룰은 특정 앱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유저 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용자가 붙였을 때는 뭐 리소스를 적게 쓰게 하고, 어떤 사용자가 붙였을 때는 어떤 앱을 둘 때는 최대한 많이 쓰게 해서 빨리 성능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검색 화면에서도 이런 풀들을 할당할 수 있고요. 돌다가 느리면 풀을 바꿀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스케줄 서치도 이런 동적 풀로 할당을 해서 기존보다 우리가 크리티컬하게 꼭 돌아야 되는 검색문들에 대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쭉 넘어가죠.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IDC 환경 이런 걸 떠나서 요새는 클라우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컨테이너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뭐 그런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추가되면서 스플렁크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픈소스 혹은 이런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로 넘어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아마존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라든지 카프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카프카 커넥터
그리고 쿠버네티스나 다커 같은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서 날라오는 어떤 데이터들, 이벤트 정보들, 로그 데이터들을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그런 앱 생태계를 강화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려면 보통 검색을 다 문서 검색을 했었죠. 문서 검색 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 내가 뭐 인덱서가 중간에 헤비 포워더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막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가 아예 UI 상에 이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많이 쓰는 어떤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뭐 내가 싱글 인스턴스냐, 인덱스 클러스터 환경이냐, 중간에 헤비 포워더가 있냐 이런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괜찮냐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이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UI가 추가가 됐습니다. 맞네요. 머신러닝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치시죠? 저도 지칩니다. 스플렁크의 머신러닝입니다. 스플렁크 머신러닝은 크게 두 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IT 운영이나 보안이나 이런 각각의 유즈 케이스별로 해서 우리가 굳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어도 어떤 우리 이런 기존에 하시던 업무에 머신러닝 기능을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미리 패키지화되어 있는 ATSI 그리고 UBA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나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세션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머신러닝 툴킷이라고 해서 스플렁크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고객사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고 그걸 실제 날라오는 데이터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툴킷 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머신러닝 툴킷이라는 앱은 그 스플렁크 어떤 로우 데이터부터 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델을 만드는 전 과정, 데이터의 순수한 로우 데이터에서 이거를 정제하고 뭐 어떤 클렌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뭐 정교하는 프로세싱 과정을 거친다든지 그리고 모델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적용해 보면서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모델이 나왔었을 때 그걸 주기적으로 스케줄링 같은 거 돌리면서 우리 예측에서 벗어난 데이터가 날라왔었을 때 알람을 날린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머신러닝을 우리 데이터에 적용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들을 하나의 앱, 하나의 플랫폼에서 데이터 이동 없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이번에 4.0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앱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요구사항도 많고 굉장히 뭐 액티브하게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에서는 익스페리먼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기존의 쇼케이스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실제 데이터셋을 넣으면서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스텝 바이 스텝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추가적인 알고리즘들 들어갔고 새로운 시각화, 이런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각화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단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머신러닝에 쓰는 모든 알고리즘들은 넘피, 사이파이, 판다 같은 기존에 이제 파이썬으로 머신러닝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거를 새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로운 알고리즘도 굉장히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학습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이런 그 스파크 외부에 있는 스파크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스파크에 있는 뭐 스칼라 같은 언어를 굳이 배우실 필요 없이 스플렁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스파크의 큰 메모리 자원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 툴킷에 포함되어 있는 알고리즘뿐만 아니고 이런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컨트리뷰트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랑 공유해서 쓸 수 있는 GitHub에 연결하는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딥러닝 쪽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텐서플로우랑도 연동이 됐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떤 GPU가 꽂혀 있는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익스페리먼트 프레임워크는 쇼케이스랑 비슷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뭐 스탠더드 스케일러나 어떤 데이터에 정교하는 과정부터 해서 모델을 적용해 보고 검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내가 알고리즘을 바꿔가면서 어떤 커멘트를 달아서 이걸 정해보고 이걸 정해보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여러 가지 각각의 정확도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모델을 만들어 보고 나서 각각 모델별로 학습을 시키는 스케줄링이나 알람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것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한 현재 버전은 42개 정도의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GitHub을 통해서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공유하고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고요. 네, 스파크도 마찬가지로 스칼라 배우실 필요 없이 SFit, Sapply 이런 기능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스파크 자원을 써서 대량 데이터에 대한 학습, 그리고 텐서플로우 같은 GPU 자원을 학습하는 과정들이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만드는 과정들이 굳이 다른 걸 배울 필요 없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한예로 GPU, CPU 얘기 많이 나왔어요. 보통 이 텐서플로우 써서 어떤 GPU 자원을 활용해서 학습하는 시간과 우리 그냥 스플렁크에 있는 CPU 자원을 활용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한 25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끝입니다. 네, 피곤하시죠? 예. 지금 여태까지 되게 정신없이 스플렁크의 오늘 7.2 버전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으로 이제 스플렁크 넥스트라고 하는 저희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보안팀에서도 오셨고 IT 관제팀에서 오셨고 제조업에서 스플렁크를 활용하신 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플렁크 데이터 플랫폼의 개선 사항들을 통해서 좀 더 스플렁크를 여러 가지 쉽게 활용을 하셔서 빨리 퇴근하실 수 있는 그런 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